안녕하세요, 여러분. AI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오후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강세 마감 소식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 직전 거래일 동향, 국내 굵직한 경제 이슈들, 그리고 중동 전쟁이 미국 농업까지 흔들고 있다는 세계 경제 소식까지 알차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오늘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6,742.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0.68% 오른 수준이에요. 6,700선을 넘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더 힘을 냈는데요. 827.15포인트로 마감하며 무려 1.7% 강세로 장을 끝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꽤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주요 종목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25만 7천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0.0%, 정확히 제자리 걸음이었는데요. 큰 악재도 호재도 없이 눈치를 보는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67만 8천원으로 0.42%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이끈 하루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미국 증시인데요. 오늘 기준이 아니라 직전 거래일인 8월 24일 종가 기준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3,417.26포인트로 0.26%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S&P 500은 7,652.86포인트로 0.28% 하락, 나스닥은 25,980.19포인트로 0.76% 내리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만 오르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빠진 건 전형적인 기술주 조정, 전통 산업방어 패턴이에요. 종목별로 보면 직전 거래일 기준 애플은 310.34달러로 0.32% 소폭 올랐지만 엔비디아는 208.48달러로 2.91% 급락했고 테슬라는 348.95달러로 무려 3.83%나 내렸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낙폭이 상당한데요. AI 기대감이 한풀 꺾이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국내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이 1조 9천억 원대 탈루 혐의를 받는 대기업 5개 등 총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0억 원대 한남동 고급 사택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오너 일가가 거주하거나 100억 원대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에 떠넘기는 방식이 적발됐는데요. 기업 비용으로 사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조세 회피 행태에 당국이 칼을 빼든 겁니다. 하반기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이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내년 4월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구간이 2028년 말에 완전 개통되면 부산에서 마산까지 이동 시간이 90분에서 30분으로 확 줄어들어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 인프라가 완성되는 만큼 지역 부동산 및 개발 관련 섹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세 번째, 베트남 국책연구원이 저임금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과의 고부가 가치 협력 동맹을 촉구했습니다. 한배 교역은 30년 새 190배나 늘었는데요. 이제 단순 제조에서 기술 공동개발 원전 에너지 협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이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는 흐름이에요. 마지막으로 백화점 업계가 하반기를 긴장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가 상승기에 자산 효과를 누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명품 프리미엄 소비가 폭증했는데요. 하반기 들어 증시 열기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소비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 안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엔 세계 경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소식은 이란과의 중동 분쟁이 미국 농업까지 강타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류 비용, 에너지 비용 급등이 미국 곡창지대 농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농업 표심이 중요한 만큼 바이든 정부로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됐습니다. FT는 이와 함께 미국 생활비 변화를 지속 추적하는 생활 접근성 트래커도 운영하며 유권자 경제 불안을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메이드라는 브랜드로 수십 년간 프리미엄 가치를 유지해온 스위스 수출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인상과 강세 프랑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시계, 정밀 기계 등 고부가 가치 상품을 내세워온 스위스이지만 환율과 무역 장벽이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앤디 버넴 맨체스터 시장이 가을 예산안에서 증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BBC는 전문가들이 버넴 시장과 존 힐리 국방장관이 재정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영국 재정 압박이 상당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BBC는 미국의 수출의 70%를 의존하는 캐나다가 트럼프발 관세 압박에 맞서 어떤 반격 카드를 쓸 수 있는지 분석했는데요. 에너지 수출 제한 등이 카드로 거론됩니다. 캐나다의 대미 무역 레버리지가 생각보다 크다는 분석이어서 주목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코스닥의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이 1.7% 올랐다는 건 대형주보다 중소형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대형 기술주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과 묘한 대비를 이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일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는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미국 증시 흐름입니다. 직전 거래일에 나스닥과 S&P 500이 동반 하락한 만큼 기술주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조정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둘째,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 후속 보도입니다. 조사 대상 업체가 구체화될수록 관련 업종 주가에 영향이 올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입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흐름을 차분히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6,742포인트 강세 마감, 코스닥의 돋보이는 1.7% 상승, 그리고 중동 전쟁이 미국 농업과 생활비까지 흔들고 있는 세계 경제 소식까지 오늘도 핵심만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오프닝 브리핑에서 미국장 마감 소식